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열의 귀납법에서 첫 번째 시간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귀납적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항값이 주어지고, 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이 첫 번째 항을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두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두 번째 항을 또 그 식에다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게 되고, 즉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바로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면서 한번 가볼게. 좀 기초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자, 661번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2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 n번째 항에다가 2배를 해주고 3을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요식에다가 선생님이 n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이 a2가 되고 여기 an이 2a1이 되겠죠? 그러면 방금 a1이 2라고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자. 그럼 2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4 더하기 3이 돼서 바로 두 번째 항이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 항이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이 식에다가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3는 2a2 플러스 3이 되는데 방금 a2를 7 구해놨으니까 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7의 2배 14에다가 3을 더하니까 17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A3가 17이라는 걸 또 구했어. 그럼 이제 이 점화식에다가 또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5를 대입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네 번째 항까지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A4는 2A3 플러스 3 해서 방금 구한 17을 요 A3 자리에다 대입을 해서 2배하고 3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34 더하기 3 정답이 37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결국 이 점화식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요. 한번 보자. 이 다음 항을 구할 때 그거보다 한 단계 전에 있는 전항에다가 2배 해주고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규칙을 가지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거든. 첫째 항이 2야. 그럼 그 2에다가 2배를 해주고 3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두 번째 항이 7인 거야. 그러면 그 7에다가 또 2배를 해주고 3을 더하니까 17이 되겠지? 걔가 세 번째 항. 그럼 17에다가 또 3을 더하고 3을 더하니 2를 곱하고 3을 더하니까 이제 37이 되겠죠. 그게 네 번째야. 이런 식으로. 결국 다음 항을 전항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규칙을 알려주는 식이 바로 이 점화식이고 요게 바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잠깐 맛보기로 정리를 했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이제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번으로 넘어가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이제 점화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그럼 많은 식이 있었는데 방금 조금 전에는 다음 항을 어떻게 구했어? 전항에다가 2배 해주고 3도 했죠. 근데 이거 말고 다음 항을 전항에다가 그냥 3만 더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계속 3을 더하면서 다음 항이 나오잖아. 바로 얘가 등차 수열 점화식이에요. 그리고 공차가 얼마다? 3이 공차가 되는 점화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an이 이렇게 넘어와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 둘이 같은 식이야. 공차가 3인 등차수를 알려준 거.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값이 이 d라는 상수로 일정할 때 또는 다음 항을 전항에다가 d라는 상수를 더해서 구할 때 우리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점화식이구나를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일반항 구하는 공식 있죠. 첫째 항 더하기 n-1d
뭐 요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 써도 되고 이렇게 일반항을 좀 빠르게 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항의 값을 빠르게 구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잠시만 다시 말해서 지워버렸네. am 플러스 1이 전항에다가 2배 더해주고 3도 더해주는 요런 점화식은 아까처럼 다 일일이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지금처럼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 점화식이 1번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냐면 요 3번도 있어요. 3번이 어떻게 점화식이 됐냐면 3번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로 다음 항이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2배를 해준 것이 양 끝에 있는 항들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등차 중항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뭐야? 등차 수열이다 알 수 있고,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am 플러스 1을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am 플러스 1을 한쪽으로 넘겨주고 an이 1로 넘어온 거야. 그런 점화식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위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세 개가 연차적으로 같을 때 이 am과 am 플러스 1을 뺀 차와 am 플러스 2에서 am 플러스 1을 뺀 차가 어떻대요? 같대죠? 결국 공차 D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간격이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결국 얘도 같은 의미로 등차 수열 점화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점화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등차 수열 점화식을 배웠고, 이번에는 등비 수열 점화식에서 한번 가보자. 등비 수열 점화식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다음 항을 전항에다가 뭐 예를 들어 3배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에요. 아까는 더했으면 등차 수열인데 곱하면은 등비 수열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2배도 해주고 3도 더해주는 이 등비와 등차가 섞여 있는 이런 애는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더해지기만 하거나 아니면 얘처럼 곱해지기만 한 이런 점화식은 등차 아니면 등비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양변을 an으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떤 식이 나와? an분의 an 플러스 1이 3이다 이렇게도 나오죠. 바로 얘도 똑같이 등비수열 점화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값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다음 항을 전항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나오는 점화식이거나 이런 게 등비수열 점화식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을 때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양 끝에 있는 두 항을 곱한 값과 같다면 그게 바로 등비중항이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을 때 이 둘을 나눈 것과 요 둘을 나눈 값이 어떻대요? 같대죠. 그 말은 공비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이것도 점화식, 등비수열 점화식이다. 자, 이렇게까지 등비수열 점화식을 우리가 한 3, 4가지를 또 봤어요. 그래서 2번, 4번이 등비수열 점화식이고 1번, 3번이 등차수열 점화식이다. 그럼 한번 등비수열 점화식과 등차수열 점화식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 자, 한번 가봅시다. 필수예제 1번. 자, 지금 얘를 딱 보자마자 공차가 3이다 이래버리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음 항을 전항에다가 얼마를 해줬냐가 중요한 거니까 3이 넘어가야 됩니다. 즉 전항에다가 3을 빼서 다음 항을 만든 거기 때문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로 봐주셔야 돼요. 좀 헷갈린다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고, 자 어쨌든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몇 번째 항이 14입니까? 그랬죠. 그럼 우리 일반항을 만들어야 되겠지? K번째 항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일반항 쉽게 만드는 방법. A에는 마이너스 3n 적어놓고 1 대입했을 때 5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53이 필요하죠. 바로 얘가 일반항. 근데 여기 AK라 했으니까 그냥 n을 K로 적을게요. 그리고 그게 14와 같다. 그럼 마이너스 3K가 자 53 넘어와서 빼기 53 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9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K는 얼마다? 13번째 항이 14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항 번호를 찾을 수 있겠죠. 뭐 이거 계산하는 건 등차수를 했던 거니까 우리는 뭐만 익히면 된다? 요 식을 보고 아 등차수열 점화식이구나. 공차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바로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첫째 항은 1인데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 2를 곱했다고 해서 공비가 2인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정리돼야 돼? 양변에 2를 나눠서 2분의 1 an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즉 전항에다가 뭘 해줬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번엔. 그러면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일반항 바로 나오죠. 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 50을 대입해 달래요. 대입을 해보니까 2분의 1에 49승이 되면서 2의 49승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K가 바로 나오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등차 등비 이용한 점화식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앞에 여기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 3번하고 4번 내용 있잖아요. 요게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요거 내용이 좀 길어서 선생님이 풀이 방법 한 2개 정도씩을 설명을 해줄 건데 그래서 얘는 영상을 한번 끊고 갈 거라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얘네 빼고 문제들을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이제 풀 수 있는 것들만 먼저 쭉 풀어보자. 자, 그러면 이 3번, 4번이 방금 다음 시간 조금 있다가 하는 내용이고요. 요 6번도 조금 있다가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5번이랑요, 뒷페이지에 7번, 8번까지만 하고 영상을 좀 끊고 가볼게. 자, 5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5번은 어떻게 했냐면 점화식이 이제 어떤 게 나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어디에다가? 요식에다가 a2는 a1 더하기 1 더하기 근데 a1이 1인 걸 아니까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대입해서 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식 만들고 방금 구한 a2 2분의 1을 또 대입한 거예요. 계산하고 또 대입해서 계산하고 했더니 규칙이 어떻게 돼? a2는 2분의 1, a3는 3분의 1, a4는 4분의 1 그러니까 an이 n분의 1이라는 거를 밝혀낸 후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ak가 40분의 1이다 그랬죠? 그러면 an이 n분의 1이니까 ak는 k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이게 ak겠지? 그러니까 걔가 40분의 1이다. 결국 k는 40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데 요렇게 푸는 거는 바로 뭐다? 이제 최후의 보루. 내가 요식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최후의 보루 말고 다른 여러 무기들이 있어야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른 풀이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항이 2개네. 근데 분자는 항이 하나야. 그럼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 뒤집자. 지금 무슨 말이야? 1분의 an 플러스 1이 얘니까 둘을 뒤집으면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an 플러스는 뒤로 가야죠.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1. 그러면 얘를 2개로 쓰니까 an분의 an인 1 더하기 an분의 1인 an분의 1 이렇게 쪼개지겠죠? 요 1은 어떻게 나온 거야? an분의 an으로 쪼개져서 그게 1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얘도 an 플러스 a, n 플러스 1분의 1도 분수꼴, 여기는 an도 분수꼴이야. 그러면요, 선생님은 여기서 치환합니다.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bn으로 치환해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bn으로 바뀌겠지? 근데 an분의 1이 bn이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b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렇게 바뀝니다. an 플러스 1분의 1이.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 떠올라? 바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누가? bn이. 그럼 bn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b1은 어디에 대입해? 여기다가 n에다 1을 대입해 보면요. a1분의 1인데 a1이 얼마라 그랬죠? 위에서? 1이죠. 그래서 b1이 1이에요. 그럼 bn은 다 찾았다. bn은 공차도 1이고 첫째 항도 1이야. 그럼 공차도 1이고 첫째 항도 1인 등차 수열은 n이죠. 그래서 bn이 n이 됩니다. 그럼 bn이 n이라는 사실을 구해놓고 나서 bn이 원래는 누구였어? an분의 1이었잖아. 치환을 풀어야죠. 그래서 an분의 1이 n이 되고 둘 다 역수 취하니까 an이 n분의 1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이 an이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런 치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알게 되면 좀 더 많은 이런 좀 복잡한 식의 점화식을 다루는데 유용하니까 이렇게 그냥 생으로 대입하는 거는 최후의 보루, 누구나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비추천이고, 이런 게 없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죠. 근데 지금은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자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준 거니까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은 그러면 우리 아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었고, 자, 7번, 8번 바로 가봅시다. 자, 7번. SN과 AN이 한 식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식을 정리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이미 시그마에서 SN과 AN 나오면 아는 식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였죠? SN 빼기 SN-3 AN이다. 뭐 N이 2 이상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써서 바로 SN과 AN이 같은 시간에 있을 때는 이 식을 쓰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근데 조금 다르게 쓸 거야. SN이 아니라 N-1이 아니라 SN 플러스 1이 나오게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 식에다가요.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sn 플러스 1은 4an 플러스 1 빼기 3이 되지. 거기 밑에다가 이 sn을 그대로 써줄게. 4an 빼기 3이라는 식을. 그리고 2를 뺍니다. 그럼 sn 플러스 1 빼기 sn은 얘는 4로 묶었을 때 an 플러스 1 빼기 an이죠. 근데 묶지 말고 그냥 적을게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3은 지워지겠지? 연립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sn 플러스 1 빼기 sn은 누가 남을까요? 바로 an 플러스 1이 남겠죠. 얘가 하나 더 많으니까 이 녀석이.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렇게 적어준 후에 마이너스 4an이 1로 넘어가고 플러스 an 플러스 1이 1로 넘어오면 4an은 3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이 3분의 4a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얘가 뭐야?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근데 첫째 항은 얼마야? 1이죠. 그 순간 an은 1 곱하기 3분의 4에 n-1승이 되는데 여기서 a10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종답 3분의 4의 9승이 답이 되겠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9승 같은 애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을 생략한다. 자, 바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뭐였다? SN과 AN이 한식에 나오면 n에다 n 플러스를 집어넣은 후에 빼서 SN 빼기 SN-를 버전이 하나 커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포인트. 바로 AN 플러스 1이 나오도록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어떤 용기 안에 미생물이 1시간마다 5마리는 죽고 나머지가 3배씩 분열한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3마리로 분열된다는 건 3배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처음에 얼마 있대요? 10마리가 있대요. 그리고 n시간 후에 살아있는 미셀수를 AN이라고 그랬어. 자, 처음에 10마리가 있으니까 A1이 10이에요? 아니죠. n시간 후에 살아있는 미생물 수가 A니까 여기다 n에다 1 집어서 읽어봐봐.
1시간 후에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가 A1인 거예요. 꼭 n에다 1 집어넣어서 읽으면서 A1의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돼. 그러면 1시간 만에 이 10마리가 원래 10마리 있었는데 처음에 1시간 만에 5마리가 죽고 나머지가 3마리로 분열돼. 즉 10에서 5마리 죽은 나머지 5마리가 3배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는 15마리가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관계식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1시간 전에 있던 마리에서 5마리가 죽고 나머지가 3배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1시간 후의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답 am 플러스 1은 3am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71번 요거는 쌤이 지금 풀어주려고 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르쳐 본 결과로는 저 71번은요, 매번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해서 요거는 쌤이 좀 풀어줄게요. 자, 시작해 볼게. 우선 첫 번째, 이걸 풀 때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 몇 개가 있거든. 첫 번째, 농도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소금물, 전체 소금물 양분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에다가요, 100을 곱하시면 농도가 됩니다.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서 백분율 %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어떤 예가 이제 시행이 되냐면,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고, 처음에 이 5% 해당되는 100g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뭐 여기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더라? 얼마다? 그거까지 몰라도 되니까 그냥 생략할게. 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요만큼 한 20g이래요. 여기서는 20g을 밖으로 버렸어요. 그럼 이 20g을 버렸다는 그 20g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g 중에 20g이 날아간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5분의 1이 날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럼 얼마가 남죠? 5분의 4가 남죠? 그럼 소금물도 5분의 4인 80g이 남을 거고, 이 안에 녹아 있었던 소금량도 5분의 4배가 돼.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후에 뭐를 해? 물을 20g 채우니까 그 시행 후에 소금물은 다시 100g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날라갔던 여기 안에 들어있던 소금량 있죠? 소금은 날라갔잖아. 근데 채우는 건 물로 채우니까 소금이 안 돌아오죠. 소금물만 다시 100g으로 복귀됐을 뿐 아까 5분의 1 날라갔던 소금량은 돌아오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야? 소금량이 한 번 시행 전에 5분의 4배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소금이 5분의 4배가 되어 있는 거. 소금물은 일정한데. 자, 그런데 여기야 이제 이 공식으로 다시 넘어와 볼게. 소금물은 몇 번을 시행하든 계속 100g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왜? 20g 빼고 물로 20g 채워버리니까 계속 100g이 돼 있을 거야. 여기는 100도 계속 100일 거고요. 그럼 봐봐. 소금이 점점 시행할수록 계속 5분의 4배씩 줄어드는데 5분의 4배가 되니까 나머지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농도도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똑같이 5분의 4배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 농도가 5%라고 A1이 5가 아니라 그랬죠? A1이 뭐야? N회 시행 후의 농도니까요. A1은 1회 시행을 해야 돼. 1회 시행. 근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농도가 몇 분의 몇 배씩 된다고? 5분의 4배씩. 그래서 A1은요. 처음 농도 5에다가 5분의 4배를 하니까 4%가 저기고, 그러면 다음 농도는 그 전 농도에 계속 몇 분의 몇 배씩 하겠어요? 5분의 4배씩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뭐다? 아이고, 지워버렸네. 포인트는 20g을 덜어내는데, 다시 20g을 덜어낼 때 전체 100g 중 20g을 덜어내니까 5분의 1이 날아간다. 그 녹아있던 5분의 1, 소금의 5분의 1이 날아간다. 하지만 물 20g 채우니까
소금, 물은 계속 100으로 일정하다. 뭐만 날아간다? 소금만 계속 5분의 1씩 날아가니까 결국 5분의 1 날아간다 이꼬르 5분의 4배가 된다. 요걸 스케치해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끊었다가 갈게요.